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온기가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5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래 산업복지 기반 마련 움직임도 이어집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산업에 첨단 로봇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과 손을 잡고 기술 실증부터 전문 인력 양성까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선 전남도의 움직임을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는 국내 로봇 기업들과 협력해 산업 현장 중심의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도청에서 국내 로봇 앵커 기업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전남도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남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선과 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첨단 로봇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관계자는 전라남도가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인공지능 기반 로봇 기술의 실증과 확산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하며 산업 현장에 로봇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로봇 관련 정책과 국책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현장 중심의 실증 사업과 기업 유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로봇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연과 선물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정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축하 공연부터 카네이션 전달까지 행사장 곳곳에는 웃음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현장을 홍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해봄 노인복지센터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더해봄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어르신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가족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호자들이 센터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아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센터의 슬로건이 어르신들을 섬김에 진심을 다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저희 센터에 계시면서 남은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이어 센터 소개와 인사말, 축사가 진행됐고 최고령 어르신 선물 전달과 보호자 감사장 전달식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공연과 선물 전달식 등을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지역 사회에는 효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미래교육복지의 장이 전남에서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과학을 체험하며 보다 가깝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창의 융합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학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2025 글로컬 전남 과학축전 현장을 정화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의 청정 생태와 첨단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2026 글로컬 전남과학축전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전은 자연과 과학이 하나 되는 순간을 주제로 열려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장에서는 100여 개의 창의융합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관람객들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동과학차와 4D 체험 트럭 등도 함께 운영돼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과학과 미래 기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AI 체험존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메타버스 융합체험 공간도 마련돼 실시간 콘텐츠와 다양한 디지털 체험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창의대회와 탐구보고서 대회 등 학생들이 탐구 역량을 발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과학축전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미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해외 교원들과 함께 디지털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복지 모델 공유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모로코 교원들이 전남을 찾아 다양한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AI 기반 수업부터 피지컬 컴퓨팅까지 누구나 배움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재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일원에서 모로코 교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전남 교육청과 모로코 간 디지털 교육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모로코 교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모로코와 디지털 교육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교수 학습 모델 공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수에서는 이러닝 세계화의 이해를 비롯해 핑퐁 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수업과 현지 맞춤형 수업 설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또 참가 교원들은 문태고등학교 AI 교실을 찾아 인공지능 기반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창의융합교육원의 미래융합체험관과 모두 공작소도 둘러봤습니다. 이와 함께 경복궁 한복체험과 담양 소세원 방문 등 한국 전통 문화와 남도의 정취를 체험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가 전남 교육의 디지털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컬 교육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목포 농협이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임직원과 주부대학 총동창회 봉사단은 열무김치 400통을 목포 복지재단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포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과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조직위는 전시, 체험, 해양레저 콘텐츠와 함께 교통 혼잡 대책, 셔틀버스 확대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박람회 이후에도 주요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전반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여수 거북선 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3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상 불꽃쇼와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축제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화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붓끝에 담아내는 전국 휘호대회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만든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서예가 500여 명이 참여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해 5월 정신의 계승과 헌법 전문수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예와 문인화를 통해 5.18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예술로 이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을 찾는 발걸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산악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객이 급등하면서 미끄러짐과 길을 잃는 조난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방심하기 쉬운 봄철 산행,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전남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따뜻한 날씨와 함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봄철에는 등산객 증가와 함께 산악사고도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4월과 5월은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짐과 길을 잃는 조난사고가 가장 많았고 추락과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봄은 일교차가 커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와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등산 전에는 간단한 비상식량과 물, 휴대전화 배터리 확인, 응급처치 키트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산행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산 코스와 예상 귀가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봄철에는 지반이 약해져 등산로를 벗어난 이동이 미끄러짐이나 낙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경관을 보며 걷기보다는 발밑을 확인하며 이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을 위해 안전 디딤돌 앱이나 산악 위치 표시판에 국가 지정 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위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구조 시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봄철 산은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사고 위험도 함께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보면 큼직한 케이크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케이크들이 눈에 띕니다. 예전보다 크기는 줄었지만 선택지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가격 부담은 낮추고 만족감은 챙기려는 흐름이 디저트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충분한 소비를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카페나 베이커리에 가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쇼케이스 한가운데를 차지하던 큼직한 홀케이크 대신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케이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종류는 더 다양해졌고요. 가격도 10,000원 안팎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니 케이크 매출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존의 대형 홀케이크는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케이크지만 소비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크는 왜 작아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가격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에 더 신중해졌고요. 특히 디저트처럼 필수가 아닌 소비에서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몇만 원짜리 케이크를 한 번에 사기보단 10,000원 내외의 작은 케이크로 적당히 즐기고 기분은 챙기는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먹느냐인데요. 과거 케이크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여럿이 모여 나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혹은 둘이서 가볍게 즐기는 일상 디저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큰 케이크를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된 겁니다. 이 변화는 기업의 전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부담이 커졌고요. 그 대신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소용량 상품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격은 유지하거나 소폭만 올리면서 구매 장벽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떠먹는 케이크, 컵케이크, 미니 홀케이크처럼 형태 자체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기존 인기 제품을 작은 사이즈로 다시 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적당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소용량, 고만족 소비는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형태와 균형의 기준은 어쩌면 하나의 시선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 안에서 전혀 다른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설재 작가는 불안정을 조형적 원리로 풀어내며 긴장과 균형이 공존하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 속에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죠. 형태와 색,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언어, 현대미술. 정해진 틀을 벗어나 감각을 확장하는 이 예술은 보이는 것 너머의 의미를 탐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불안정이라는 개념을 작업의 중심에 두고 작업 세계를 구축해가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 컬러가 주는 어떤 시각적 긴장을 더 증폭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자들은 이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다 이런 평을 많이 하는데, 시가 좀 이렇게 화창하네요. 예, 좋네요.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여름이 오겠지만 맞아요. 지금 바람도 좋고 또 하늘도 맑고 또 풍경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참 좋네요. 잠깐 앉을까요? 네. 예. 네, 이제 작가님 전시 보러 가기 전에 오늘 예. 전시 어떤 전시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번 전시가 우리가 그 현대미술의 한 장르이긴 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그 평면 전시가 아니라 약간 공간 조형 작업 전시라서 좀 보기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어떤 전시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그 관람객들도 좀 독특한 소재로 독특한 전시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고, 이설재 작가는 감정으로서의 불안이 아닌 구조와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원리로서 불안정을 바라봅니다. 문화의 거리에 또 이런 전시 공간이 꾸준히 이렇게 있어서 이래 작가들이 창작.
작가의 화면과 공간에는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형태들이 자리합니다. 기울어진 구조, 비대칭의 균형, 그리고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조형적 관계들. 색의 밀도와 대비가 교차하며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내가 돌들을 주워온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발견되면 나하고 아이 컨택이 돼서 이걸 제가 주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런 돌들과 이렇게 주워놓고 제가 머릿속에 어떤 그 스케치를 해놓은 거죠. 조형적 스케치를. 그래서 이걸 놔두고 이걸 내가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비균형을 여기다 왜 넣느냐. 이렇게 있으면 균형이에요. 근데 비균형은 거의 넘어질 직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작가는 불안정과 규칙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냅니다. 이 돌을 어떤 작가가 의도한 대로 형태로 뭐 만들고 깨고 이렇게 하겠지만 나무로 하지만 이것은 자연이 만든 것들을 그대로 자연의 어떤 물성을 그대로 가져다가 작가가 어떤 비균형이라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을 해서 작가에게 창작은 멈출 수 없는 순환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갑니다. 작가는 불안정성을 하나의 주제가 아닌 작품을 이루는 근본 원리로 구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구조와 평면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긴장과 균형이 형성되고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도 질서와 가능성은 함께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선과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창작의 호흡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그 흐름이 만들어낼 다음 장면을 기대해 봅니다. 불안정 속에서도 균형은 존재합니다.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감각이 피어납니다. 저는 작가들은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라 창작이 멈추면 저는 사망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그렇게 예술은 살아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5월은 마음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멀리 있던 생각도 미뤄왔던 안부도 오늘은 좀 더 가깝게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소한 진심이 큰 울림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라남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지 소식과 더 많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